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 이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좀 괴롭잖아요. 그러면 뭐 들이받거나 아니면 그만두면 그만인데, 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 끝이 없거든요. 물론 책을 보면 그 괴로움에도 끝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며느리 사표를 쓴 영주 작가가 그렇죠. 명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시부모님께 며느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며느리 사표라고 쓴 봉투를 내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책으로 내고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이번에 그 다음 이야기를 내셨습니다. 결혼 뒤에 오는 것들, 영주 푸른 숲. 저자가 시댁과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살 때 시아버지가 아무 때나 현관문 벌컥벌컥 이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여러 번이래요. 당시에는 시부모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던 때였대요. 그래서 초인종 눌러주세요 아버님, 이 말을 못해서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가 난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아들 부부에게 그러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노인네였으면 야 서러워서 자살했겠네. 얼마 전에 저희 그 SNS에 재미난 글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가족이 휴가 얻어서 여행 가면서 시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여행 갔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들고 이렇게 왔다가 문이 잠겨서 보니까 아들네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행 갔네. 약간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둘로 갈린 게요. 어떤 사람은 아우 그 왜 시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어, 너무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그렇게 불쑥불쑥 그냥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시어머니 잘못이지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갈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나쁘고 누가 옳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대가족 속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울타리 없이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는 심지어 1인 가구까지 늘어나는 개별적 사생활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 그 과도기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 이렇게 시아버지가 서운해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어할 때,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가운데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 남편이 중간에서 통역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쩌면 이 아버님은 그냥 아들과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은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가운데에서 서로의 욕구를 통역해 주는 거죠.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새로 맺는 시각, 처가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때 함께 살아온 부모, 연애하며 잘 알고 이해하게 된 배우자 사이에 통역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와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아들이 입장 난처하다고 이렇게 쓱 외면하고 자리 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인 며느리만 죽어나요. 아들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요. 자, 100세 시대에는 여러분, 가족 내 나의 역할, 그것이 아내가 됐건 아들이 됐건 뭐 엄마, 며느리, 가족 내 나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요, 나 자신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가족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경계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명절을 맞이한 가족끼리도 지켜줘야 해요. 거리두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배우자의 외도 아닐까요? 저자도 그 큰 고난을 겪습니다. 남편의 연이은 외도로 신뢰가 깨어지고 충격을 받아요. 남편의 외도 사건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나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괴로웠다. 이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계기는 며느리 사표를 쓰면서였다. 이 책은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썼다. 더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고 그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분노와 후회,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졌다. 울분이 가라앉고 분노가 탄식으로 바뀌며 상처가 아물어갔다. 저자는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그 상처를 글쓰기로 풀어냅니다.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피해자의 사연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서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글을 쓰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요. 이는 다시 누구의 아들, 아빠,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자,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망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찾으면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하며 상처받는 것도 피할 수 있거든요. 글쓰기를 통해 진짜 나를 집중해서 들여다본 작가는 그제야 모든 고통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삶은 온전히 스스로 끌어가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온 존재를 남편에게 내맡긴 채 가만히 있었고 남편은 그 모든 부담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했다. 결혼 초반에는 부부 갈등의 원인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다. 최선을 다하는 나는 옳고 이기적으로 사는 당신은 틀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남편은 공격하고 쪼아대는 나의 태도를 피해 집 밖에서 위안을 얻으려 했는지 모른다. 이 저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일에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외도는 충격이었지만 그 덕분에 시가에서 분가할 수 있었거든요. 애도해야 할 사건에서 저자는 축하할 일을 찾아봅니다. 사실상 외도는 시가로부터 빠져나오는 축하의 메시지였다. 또 다른 축하도 있었다. 남편에게 더는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달았다. 그 당시에는 애도할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발점이 되어 주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서 나약하게 안주하려고만 했을 것이다. 제가 사실 요즘 꼬꼬덕하면서 너무 제가 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섞는 것 같아서 진짜 안 하죠. 이 대목에서는 정말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로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고 정직 6개월 받고 온갖 징계와 이 순환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회사만 믿고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회사에 애정을 쏟고 내가 회사를 좋아하는 것만큼 회사가 나를 안 좋아해 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그러면 나는 드라마 PD인데 드라마를 시키지 않으면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회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저는 작가 김민식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시련은 왜 오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신호예요.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라는 신호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인 거거든요. 이 아픈 이야기를 글로 쓰며 고난과 시련 속에도 축하할 일이 있음을 찾아내는 작가님 덕분에 책을 읽으며 저는 위안을 좀 얻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환상이 나만 잘하면 된다는 다짐을 낳고 사회로부터 주입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조언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는 이 모든 환상을 깨부수고 더는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받지 말고 나를 울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표를 던져야 할 때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책을 고르게 된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명절 때문이에요. 저 솔직하게 드릴게요. 저는 추석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제가 10년 전까지 추석이 오면은 그냥 스트레스, 아마 어쩌면 제 그 탈모는 그때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에서 평생 교사로 일하며 정년퇴직하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영어 공부하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동시통역사 출신, 아주 진취적인 워킹맘. 예. 둘 사이에 케미가 어떨까요? 경상도 보수적인 80 노인과 일하는 워킹맘 젊은 안 맞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안 맞으면 누가 힘들까요? 예,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 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막 그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막 해요. 아내한테 뭐라냐면, 아유, 그 뭐 얼마나 번다고 그 나가서 아유 그냥 집에서 애 좀 돌보고 살림 좀 살고 민식이 뒷바라지를 해야지. 저는 옆에서 아버지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속으로 이제 그걸 하고요. 저는 진짜 명절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저는 추석에 차례 안 지냅니다. 차례상 없어요. 아버지 모시고 저는 둘이서 여행 갑니다.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 추석이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이 괴로운 것을 즐거운 일로 바꿀 게 뭘까 하다가 저는 이제 여행을 한 거고요. 저는 효도는 셀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저 부모까지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1+2야. 아들을 선택하면 우리 둘은 따라 들어오는 묶음 상품이란다. 우리도 니들이 챙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품 낮게 판매, 낮게 포장이에요. 그거 이렇게 절대 패키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절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명절 뒤에 오는 고민, 결혼 뒤에 오는 것들을 읽으며 풀어보시고요. 가족의 품에서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는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